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카페 창업 컨텐츠에 대해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주제를 잡았냐면은 이제 저가 커피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0원은 제가 그냥 예시로 금액을 적어놓은 거고 저가 커피로 전략을 잡았을 때 얼마나 남을지 그걸 1,500원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전략이 개인 카페에서 적용을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저가 커피로 했을 때 얼마나 남을 수 있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비용을 계산을 해야겠죠.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자, 여기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일단 첫 번째는 커피 원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테이크아웃 용기입니다. 여기에는 컵부터 리드 뚜껑, 빨대, 그리고 캐리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캐리어가 많이 사용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홀에서 드시는 손님들한테는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긴 하지만 우리가 또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위주가 많기도 하고 일반 매장들도 반드시 이 테이크아웃까지 비용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마진율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볼 건데 이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가볍게 2만 원 그냥 잡아볼게요. 2만 원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아메리카노 한 잔, 투샷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투샷 기준 한 잔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우선은 정말 단순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1kg의 커피 원두에서 50잔이 나온다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 계산을 한 거고 보통은 18g에서 20g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50잔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로스가 있습니다. 커피를 받다가 흘리는 것들도 로스에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세팅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커피를 먹고 세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40잔의 아메리카노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40잔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잔당은 500원이 나오겠죠? 원두의 비용 자체는 2만 원의 납품 단가의 커피를 사용을 하고 40잔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커피 원가는 500원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테이크아웃 용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쓰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기성품 쓰신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300원 정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메리카노 이 한 잔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800원입니다. 이거를 원가율로 계산을 해보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다른 세금 이런 건 제외하고 이 재료 원가율 자체는 약 53% 나옵니다. 원가율이 53%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요식업 계열, 뭐 다른 계열들도 비슷하겠지만 보통 이런 요식업에서는 재료 원가를 뭐 33%, 3분의 1로 잡는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많아야 40% 정도를 적정으로 잡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비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온 수익에서 부가세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월세 임대료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내야 되고 인건비 내야 되고 인건비 지출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감가상각비까지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수익 자체가 엄청 현저히 적어지잖아요. 재료 자체가 50%가 넘으니까. 그러면은 이 구조로 당연히 만들 수가 없겠죠. 고로 이런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만 원짜리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19,000원, 18,000원, 17,000원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싸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가격이 엄청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커피가 있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상 커피 원두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품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렇게 원가율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진을 위해서는 얘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얘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가 커피는 일단은 요 품질상의 문제와 그리고 마진율 자체가 낮춘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워낙 단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요 원가 비율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거든요. 요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피 원두의 납품 단가를 많이 낮춰야 돼서 저품질의 커피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아까 말한 이런 로스도 줄이는 게 좋잖아요. 최대한 40잔이 아니라 50잔 나오게 하는 게 이득이니까. 그래서 세팅도 못하게 되고 최대한으로 이제 아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커피의 퀄리티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요거를 저가 커피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기를 좀 바랄게요. 저가 커피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낮은 거는 알겠고 그럼 이 전략으로 성공을 조금 해볼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전략을 조금 한번 떠올려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이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단순 미끼 상품인 거예요. 이걸로는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다 또는 거의 남지 않는다를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로 손님들을 많이 끈 다음에 다른 메뉴들 있죠.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디저트 그리고 다른 음료들, 여러분들이 저가 커피 브랜드들 가보면은 다른 음료들까지 완전 저가로 돼 있는 경우는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료들에서 수익을 조금 창출하려고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매출 1위 건수를 차지를 합니다.
가장 주문이 많은 건 결국 아메리카노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거는 꽤 많은 매출 건수에서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말이긴 하거든요. 물론 얘를 미끼 상품으로 많은 손님을 끌어서 그 손님들을 내 브랜드에, 내 카페의 팬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음료와 디저트를 같이 먹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건수가 많은 아메리카노 자체에서의 수익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 전략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끼 상품으로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 자체를 이렇게 저가로 설정을 하는 것보다 기본 가격을 뭐 이거보단 높은 3,000원, 3,500원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타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너무 밀리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차라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뭐 테이크아웃 손님들은 뭐 500원, 1,000원 할인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우리 매장 근처에 어떤 병원이나 큰 회사가 있다, 거기 직원분들을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끼 상품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커피 가격도 어느 정도 잘 설정하고 로스율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남긴 남아요. 1,500원에 팔았을 때, 또는 2,000원에 팔았을 때. 그럼 엄청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익 금액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래, 난 박리담회를 하겠다. 자,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인지 조금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인 매장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월세 100만 원인 매장에서의 어느 정도 괜찮은 매출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거를 한 4일 정도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25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그 해당하는 월세에 적합한 매출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2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500원의 아메리카노를 판매를 하시면 몇 잔을 팔아야 되냐, 제가 한번 계산을 또 해볼게요. 25만 원을 단순히 1,500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약 166잔, 뭐 반올림하면 167잔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죠. 아메리카노만 파시진 않잖아요. 라떼도 팔고 스무디도 팔고 디저트도 같이 파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로만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120에서 130잔, 이건 매장마다 좀 다를 거예요. 대략적으로 해도 이 정도의 음료가 나가야 돼요, 매출 건수 자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동네에서 뭐 부동산 조금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상권에 1층에 100만 원인 매장의 상권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거기서 이렇게 판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좋은 상권을 가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것도 덩달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사람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더 엄청 많이 팔아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1,500원이 아니라 3,500원의 아메리카노를 팔았다 라고 했을 때는 몇 잔을 팔면 되냐면 약 71잔이 나옵니다. 아메리카노만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음료까지 뭐 계산하면은 뭐 50잔에서 뭐 넉넉하게 60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00원에 팔면은 건수가 100개 넘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3,500원에 팔았을 때는 건수 자체는 더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객단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3,500원에 팔면은 1,500원에 하는 거보다 손님이 적게 올 수도 있지 않냐,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상권의 규모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들어간 상권에서 그 인구수의 규모,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카페의 개수를 파악을 해야 대략적으로 내 카페에 올 수 있는 손님 수가 좀 추산이 되겠죠. 근데 이 월세 100만 원의 매장에서 어떤 상권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기가 제 생각에는 정말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카페만 있진 않잖아요, 그 상권. 다른 카페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저가긴 한데 음료 자체가 퀄리티가 좋다거나.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가격이 낮으면 어떤 퀄리티를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아야 되면은 뭐 이 이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면은 당연히 그 특정 시간대에 손님도 많이 몰릴 텐데, 그러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또 그만큼 또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비용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품질의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가가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내가 받아서 판매 건수를 좀 적더라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커피의 퀄리티를 좀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음료의 퀄리티도 올릴 수 있고, 매출 건수가 엄청 많지 않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바쁜 거보단 좀 덜 바쁜 거잖아요. 금액은 똑같아도 얻어가는 수익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손님들한테 서비스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수익 금액이 매우 낮다, 그리고 마진율 자체도 낮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규 경쟁 유입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카페를 하고 있으면 다 경쟁자지만 사실은 다 경쟁자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타겟이 전부 다르잖아요. 1,500원의 카페가 타겟으로 잡는 손님과 3,500원, 4,000원의 카페가 타겟으로 잡는 손님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1,500원의 카페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다른 누군가가 보고서 여러분들이 엄청 잘 돼요. 저 카페 저렇게 엄청 줄 서 있네. 항상 맨날 키오스크 앞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네. 나도 조금 한번 해볼까? 또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저 상권이 생각보다 괜찮은 상권이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뛰어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는 카페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비슷하게 팔거나 여러분보다 100원, 200원 저렴하게 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맛적인 부분이나 어떤 서비스나 다른 카페에서 따라오기 힘든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다른 카페에서 뛰어들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은 더 힘들고, 아무나 그냥 뛰어들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점에서는 경쟁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조금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창업 상담을 하거나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분명,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제외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카페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개인 카페로 이런 저가 전략으로 분명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유동인과 정말 많은 상권에 들어가서 입지가 좋은 곳에 잘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개의 카페를 동시에 운영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괜찮은 수익 구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동네나 약간 번화가 상권에 들어가는 그냥 개인 카페라고 했을 때는 이 전략 자체가 수익 금액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신규 경쟁의 유입이 너무나 쉬운 전략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가 커피 전략을 하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당한, 여러분들 그 상권에 맞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은 받으면 안 되지만 그 상권에 맞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대신에 그 가격의 값어치를 소비자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맛적인 퀄리티, 서비스 퀄리티, 카페의 디자인, 인테리어, 공간의 퀄리티, 그런 부분들을 올리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저가 커피 전략이나 또는 기타 카페 창업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커피나 카페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